어젯밤 미 동부 지역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뉴저지주의 실내 종교 모임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앞선 소송의 하급심 판결을 재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 정책을 기존 0%로 동결하는 데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임상 시험 참가자들이 접종 후 심한 오한과 목 통증, 두통 등의 증세를 겪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난 이창원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17일 CNN 보도에 따르면 어젯밤 내린 폭설로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고속도로 곳곳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필라델피아, 보스턴 지역에는 6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12인치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작년 겨울 동안 내린 전체 적설량보다 많은 것입니다. 뉴욕주 빙햄튼은 무려 40인치의 눈이 쌓여 기상 기록이 시작된 1951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락린 카운티에도 8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같은 폭설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의 교통 시스템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시스는 오늘 아침 버스 철도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뉴욕시 페리도 출근 시간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이 발을 굴려 했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도 대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1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19세 운전자가 빙판길을 달리다 미끄러지면서 제방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 80번 고속도로에서는 무려 60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주 헨리 허슨 다리에서도 27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바람에 부상자 6명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침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25만 명이 넘는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팬데믹 사태 이후 하루 신규 환자로는 최대치입니다. 또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3,700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번 환자 수는 11만 3천 명입니다. 브렛 주로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팬데믹에 위험하고 위태로운 국면에 있다는 것이라며 매주마다 수만 명의 미국인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19 대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됐던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어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연휴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당국의 위기감 역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각 주의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4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290만 회 분량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우선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 파이자 백신 200만 회 분량이 추가로 풀릴 예정이며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도 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500만 회 분량이 배포될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이번 주 중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 14일 워싱턴 DC 인근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빠르면 다음 주 중 백신을 맞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역시 18일 백신을 공개 접종받을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접종 계획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실내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뉴저지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캐톨릭 유대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종교 모임 제한 행정 명령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같은 명령을 내리고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재고하라고 명령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쿼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주 전역 셧다운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봉쇄령이 제기되면 뉴욕 시내 식당뿐만 아니라 비필수 업종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봉쇄령이 경제에 치명적이지만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학교는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뉴욕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9,998명으로 감염률 6.21%, 사망자는 95명 발생했으며 이번 환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저지주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5,803명, 사망자가 91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강력한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0.00%에서 0.25%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은 코로나19 유입으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 여건이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궤도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까지는 현 수준 금리 유지가 적절하다는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 1.2%에서 내년 1.8%를 거쳐 2023년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연준 재무부 증권 보유액을 월 최소 800억 달러, 모기지 담보 부증권 보유액은 매달 최소 400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내놓은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4.0%에서 4.2%로 2022년도 전망치는 9월 내놓은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6.7%를 보이고 있는 미국 내 실업률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공개시장위원회 참가자들은 실업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말 5%에서 2023년까지 4%를 밑도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최근의 백신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백신 배포와 생산, 시기에 관해 중대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전개가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기와 범위를 평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백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16세 이상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알러지 반응을 보인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직원 2명은 과거에도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과거 백신 알러지 이력이 없었던 의료 종사자가 이번 파이자 백신에 알러지 반응을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백신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알러지가 있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품의약국은 과거에 백신 알러지 반응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30분 동안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신 알러지가 아닌 음식, 곰팡이 등 다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됩니다. 뉴욕대 그로스먼 의대의 퍼리 페리크 박사는 심각한 음식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며 각종 알러지를 가진 사람 수천 명 중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도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러나 임상 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도 백신을 맞으면 재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사람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밖에 16세, 17세 청소년이 백신을 맞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접종 후 심한 오한과 목 통증, 두통 등의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68세 은퇴한 간호사 조슬린 에드워즈는 지난 8월 2차 접종 이후 24시간 동안 심한 오한과 목 통증, 두통, 또 모든 관절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당시 열이 39.1도까지 올라갔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 하루 만에 체중도 1.4kg이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36시간이 지나자 증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의학계는 에드워즈의 후유증을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출신 간호사인 38세의 에이미 워런도 지난 여름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오한과 발열, 심각한 관절통과 근육통을 앓았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경험담에서 죽을 것 같았다며 임상 참가자 중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휴식을 권하고 싶어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중 90%는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70%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60%는 두통이나 근육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외에도 40% 이상은 관절 통증과 오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백신도 이와 유사한 후유증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측이 지난주 공개한 임상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55세 임상 참가자 중 2차 접종 후 열이 난 비율은 15.8%, 오한을 느낀 비율은 35%였습니다. 두통과 피로 등 후유증을 겪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후유증은 대체로 약한 수준에 속하며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을 정상적인 상태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피츠버그대 백신 연구센터의 폴 드브렉스 소장은 당신의 몸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신호가 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총영사관은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라 가족의 상을 당해 장례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면제 기간이 기존 7일간에서 14일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입국 및 장례 참석 일정을 고려할 때 격리 면제 기간 7일은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서는 공익적 목적이나 국외 출장 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족의 장례식 참석과 같은 인도적 목적과 사업상 목적 등 2가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임시면허증을 받기 위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국 사무소 앞에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필머피 주지사는 임시면허증 대신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한 뒤에 받는 유효 허가 양식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 발의시켰습니다. 정식 운전면허증은 차량국 업무 적체 상황이 종료된 뒤 2개월 안에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앤서니 브루코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차량국 사무소마다 업무 적체로 인해 민원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수시간씩 대기하는 상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원격 인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측에 따르면 회원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기준 최대 20장 레터 사이즈 문서 흑백 인쇄를 퀸즈 전역 35개 도서관에서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파일 업로드 페이지에 워드 파일, PDF 등의 확장자 파일을 업로드하면 48시간 내로 수령 가능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자는 신청 분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인쇄물을 수령하면 됩니다. 인쇄물 수령 기한은 7일입니다. 만일 특정 문서 파일에 대해 중복 인쇄가 필요하다면 신청 분관으로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흑인들은 여전히 백신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인구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기구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의 35%는 백신이 과학자들에 의해 안전하다고 판정되고 또 무료로 광범위하게 보급되더라도 절대로 또는 아마도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71%는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절반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우려된다고 밝혔고 48%는 백신 자체에 불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곳곳에 만들어진 눈사람을 보면 아직 우리 아이들의 동심은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힘내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